자, 이번엔 고2 올해 6월에 봤었던 며칠 전에 봤었던 모의고사 있죠? 요거에 대한 내용 분석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마 문항번호는 미안해요. 문항번호는 21번, 22번, 23번, 29, 30, 31, 33, 34, 37, 39, 40 해갖고 합쳐서 총 11개가 될 것 같습니다. 11개면, 네, 그렇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 여러 군데 학교에서 필요로, 그러니까 시험 범위로 나온 내용을 지금 합쳐서 한 방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본인 학교에서 나오는 문항 번호를 이렇게 여러분 찾아서 따로따로 좀 들어주세요. 알았죠? 그거를 할 줄 알면 내가 그 댓글에다가 이거 시간을 이렇게 달아주겠는데, 나 그거 할 줄 몰라, 얘들아. 그 누가 좀 가르쳐 줘.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았죠? 강의 듣고 나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를 댓글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볼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 21번 밑줄 친 부분에 함축 의미를 물어보는 거네요. 함축 의미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함축 의미. 네, 주제문 찾는 문제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주제문이 뭔지 한번 살펴봐 보죠. 자, for companies interested in delighting customers, exceptional value and service become part of the overall company culture. for company인데 어떤 컴퍼니냐 하면은 interested in delighting customers. 고객을 즐겁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회사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which is 여기는 이제 which are가 되겠죠. which are가 생략돼 있다라고 보고 회사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회사가 흥미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interested 감정이 이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pp 들어간 거 확인을 해 주십시오. interested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고객을 기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또 delighting이란 말이지. 바꿔 쓰면 안 됩니다. 알았죠? 만약에 interesting 하면 회사가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고객은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뭐 이런 이상한 뜻이 돼요. 그렇죠? 네, 안 돼요. 자, 그래서 interested in delighting customers. 그래서 회사인데 고객을 즐겁게 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그런 회사에게 있어서 exceptional value 뭔가 예외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혹은 서비스 용역 이런 것들이니까 여기서 지금 exceptional 예외로 둘만한 이런 뜻이니까 뛰어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뛰어난 가치와 그렇죠 서비스는 become part of the overall company. 자, 기업 문화 전반에 걸쳐서 overall에 걸쳐서 part 그 일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문장들 되게 어렵기는 한데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고객한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고객을 즐겁게 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는 회사들은 그렇죠? 뭔가 이렇게 뛰어난 가치와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걸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문화의 뭐 일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면 그냥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기네들이 그걸 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year after year 자 매년 그렇죠 매년 파자노 ranks at or near the top of the hospitality industry in terms of customer satisfaction. 파자노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파자노라는 회사가 있나 봐. 회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뭔지 모르니까요. 파자노가 랭크에 들어가는 거죠. at or near. 그러니까 at the top of니까 꼭대기 아니면 near the top of니까 거의 꼭대기 근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파자노가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hospitality industry니까 뭐예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환대산업 이런 뜻인데 이상하잖아. 환대산업. 그러니까 우리 그냥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서비스업에서 업계 최고나 혹은 그 언저리에 랭크가 되고 있대요.
in terms of customer satisfaction. 자, 고객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서비스 업계의 탑이거나 혹은 그 언저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The company's passion, 그 회사의 열정인데 for satisfying customer, 고객을 만족시키려는, 그렇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회사의 열정이 주어니까 is가 왔죠. is summed up in its credo. 자, 그것의 크레도에 요약이 잘 돼 있습니다. 즉 신조에, 그래서 신조에 지금 요약이 잘 돼 있는데 which promises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 크레도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얘가 가리키는 바는 크레도겠지만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이러고 넘어갈 거예요. 자, 회사의 열정, 고객을 만족시키겠다는 회사의 열정이 그 신조에 잘 요약이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그게 promises, 약속을 해줍니다. That its luxury hotels will deliver a truly memorable experience. 자, 고급 호텔이 럭셔리 호텔이니까, 그렇죠? will deliver a truly memorable experience. 진정으로 기억될 만한 경험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걸 약속한대요. 네, 뭐 그렇대요. 뭐 그러니까 크레도에 이런 내용이 써져 있나 봐요. 일단 파자노가 뭔지 몰라서 자세한 설명. 잠깐만 찾아보자, 얘들아. 잠깐만. 내 검색 수준에서는 뭔지 모르겠다. 실제 있는 회사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뭐 없으니까 그냥 호텔 회사인가 보다 하자. 얘네가 럭셔리한 호텔을 만들어 놓는 게 야 고객한테 얼마나 진정으로 기억할 만한 경험을 전달해 주는지 알고 있냐? 그러니까 신조에도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 이거야. Although 비록 a customer-centered firm seek to deliver high customer satisfaction relative to competitors, it does not attempt to maximize customer satisfaction. 자, 비록 a customer-centered firm, 자, 고객 중심 기업은 seek to deliver high customer satisfaction relative to competitor. 자, 경쟁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경쟁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죠? High customer satisfaction, 그러니까 높은 고객 만족을 deliver, 전달하려고 seek to, 애를 쓰고 뭐 추구하고 이런 뜻이죠. 그런 거를 추구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it does not attempt to maximize customer satisfaction.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오, 내용 일치 좋네요. 고객에게 높은 만족을 전달하려고는 하지만 고객의 만족을 최대치로 하려고 하지는 않아. 즉 극대화하려고 하진 않는데. A company can always increase customer satisfaction by lowering its price or increasing its service. 자, 그쵸? 회사는 can always increase customer satisfaction. 고객의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그 수단이 by로 나와 있는 거죠. Lowering its price, 가격을 낮추거나 increasing its service, 그 서비스를 증가시킴으로써 고객 만족을 높이려고 합니다. But this may result in lower profit. 그런데 이게 즉 여기서 말하는 이거라는 건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this 이거는 앞에 있는 이 5번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5번 문장이 되겠다. 자, 이게 이윤을 낮추는 결과를 낳는 거지. 그죠? 이윤을 낮추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거 그대로 cause라는 단어로 바꿔 쓰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the purpose of marketing, 자, 마케팅의 목적이 is to generate customer value profitably. 자, 이익을 내면서 커스터머의 값어치를 generate, 발생시키는 것인 거야. 그래서 수익을 내면서 고객의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게 require very delicate balance, 아주 미묘한 균형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게 뭔 소리냐? 그건 바로 The marketer must continue to generate more customers' value
and satisfaction, but must not give away the house. 그죠? 자, 마케팅 담당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마케팅 이 하는 애는요. 반드시 must continue. 지속을 시켜야 되는데 뭘 지속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 generate. 그러니까 뭔가 발생하는 걸 계속해야 되는 거야. 더 많은 고객의 가치를, 더 많은 고객 가치와 만족을 계속해서 발생시켜야만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값어치를, 미묘한 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얘네들이 해야 되는 거, 고객 가치와 만족을 계속해서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뭐는 하면 안 돼? Must give away the house. 집을 갖다 주면 안 돼. 거저나 다름없이 팔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뭐예요? 여기서 집을 갖다 판다. 그러니까 남한테 뭔가 만족과 뭐 이런 걸 주겠다고 내 거를 다 갖다가 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 여기서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고객 만족을 시키겠다고 해갖고 회사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뭐 빼서 줘갖고 이유는 바닥으로 만들고 이렇게는 안 하겠다 이거야. 회사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윤을 보고 그리고 이걸 그러니까 극대화하지 않는 거죠. 그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이걸 극대화 최대화 시켜주려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해.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주려면 자기네들도 일정한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고객 만족을 최대를 목표로 하지는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어느 정도 지키면서 그렇죠? 고객의 가치와 만족을 창출시키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창출시키는 방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미묘한 밸런스가 필요하다라고 문장이 되어 있어요. 자, 내용이요 되게 짜임새 있게 잘 쓰여진 글이에요. 그래서 판파자노라는 기업이 실제 있는 줄 알고 검색해봤는데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이런 회사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게 고객 만족을 극대화해서라도 이 고객을 만족시켜 줘야 되느냐? 이건 이윤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윤이 어느 정도 나는 수준에서, 즉 다시 말해 자기 집을 갖다 팔지 않는 선까지는 유지를 하면서 기업이 어느 정도 이윤은 내 가면서 고객 만족을 아주 높은 고객 만족을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었고 1번에 애초에 여기 지금 설명이 지금 추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 1번 잘 한번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지속 가능한 뭐 고객 만족 실현 및 기업 성장 뭐 요 정도로 압축해 갖고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22번. The problem with simply adopting any popular method of parenting is that it ignore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the equation, the uniqueness of your child. 자, 문제점이 있는데 simply adopting any popular method of parenting. parenting 아까 1학년 거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인기 있는 그 양육 방식을 adopting 채택하는 거. 그저 그냥 이걸 채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자, 이게 주어가 단수니까 이거 지금 is 나왔죠?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이런 걸 채택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It ignore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the equation. 방정식에서 다양한 매우 중요한 변수들을 무시한다는 거야. 그럼 그 변수가 뭐냐에 대한 추가 설명이 되겠죠? 그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most important variable. 아주 중요한 변수인데 그게 바로 뭐냐? The uniqueness of your child. 당신 아이의 독특함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를 무시하게 되죠. 자, 여기서 it 이렇게 나와 있는데 it이 가리키는 바 뭘까요? 그것이 무시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무시합니다. 그럼 그것이 그것이냐? Adopting any popular method of parenting. 자, 그저 인기 있는 양육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뭘 무시하냐? 아이들의 독특한 특성, 당신 아이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특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변수를 무시한다 이 말이죠. 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So rather than insist that
on a one style of parenting will work with every child. 한 가지 양육 방식이 will work with every child. 모든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rather than이 나오면 rather than이 끌고 오는 뒤쪽 문장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라기보다는 오히려 we might take a page from the gardener's handbook. 자, 우리는 might take a page from the gardener's handbook. 그 뭐 정원사 안내서의 한 페이지 정도를 참고하는 것으로 그렇죠? 생각하면 어떨까 이 말이겠지. 다시 말해. 자, 하나의 그렇죠? 하나의 그 효과로 하나의 그 페어ren팅 스타일로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은 안 되고 그렇죠? 이렇게 안 되고 가드너의 핸드북으로부터 한 페이지 정도를 인용하면 참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이게 지금 갖는 말이 애매하잖아요. 지금 되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 얘기에 대한 추가 설명이 3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Just as the gardeners accept. 그렇죠? gardeners accept니까 가드너가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죠? 정원사가 받아들이는 거야. Without question or resistance. 뭐 의구심이나 resistance, 거부감 같은 거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The plant requirements and provides the right condition that each plant needs to grow and flourish. 자, plants requirement. 자, 식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거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식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하실 게 a right condition each plant needs to grow and flourish. 자, 번성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데 필요로 한 각각의 식물들이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최적의 컨디션을 제공함으로써 so do we parents need. 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do 해야 됩니다. Parents need to custom design our parenting to fit the natural need of each individual child. 자, so do w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강조죠. 그냥 강조예요, 강조. 매 말씀드리지만 강조 해석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으세요. 해석 안 하시면 됩니다. 자, so 그러니 we parents, 우리 부모들도 need 할 필요가 있는 거야. custom design our parenting. 우리의 양육 스타일을 커스텀 디자인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렇죠? 하면서 왜 커스텀 디자인, 어떻게 커스텀 디자인을 하는 거냐? To fit the natural need of each individual child. 각각 개별 아이들한테 자연적으로 필요한, 태생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to fit, 딱 들어맞는 우리만의 양육 스타일을 커스텀 디자인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야, 일괄된 하나의 페어런팅 스타일을 모두 적용하면은 아이들의 유니크함을 해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야, 이거 다 커스텀 디자인 하자 이 말이야. 개별적으로 맞춰갖고 애들한테. 부모 되기 힘들죠 여러분? 네. 여러분도 나이 먹으면 다 부모 돼요. 그래서 대학 가시면 그 아동학 수업 4년제 대학은 거의 별일 없으면 개설이 돼 있으니까 아동학 수업을 꼭 들어보시는 걸 권해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3학년, 그러니까 4개 학기에 걸쳐서 3, 4학년에 걸쳐서 아동 발달하고, 물론 우리는 나 같은 경우는 그 아동 언어 발달에 관련된 수업을 좀 많이 들었었던 편이라 뭐 그거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발달 수업을 들었어야 돼서 아동 발달 수업도 같이 듣기는 했는데, 알고 부모가 되는 거랑 모르고 부모가 되는 건 달라요 얘들아. 알았죠? 그래서 대학 가시면 꼭 한번 아동학 수업도 꼭 들어보십시오. 특히 남학생들. 여학생들은 네 엄마니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엄마도 들어. 엄마도 들어.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본인 전공 아니어도 꼭 들으십시오. 알았죠? 자, 계속 갑시다. 비록 that may seem difficult, it is possible. 이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야. Once we understand who our children really are,
우리 애가 진짜 어떤 애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기만 한다면 we can begin to figure out how to make changes in our parenting style. 우리의 양육 스타일을 어떻게 변화를 줘야 하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지. 요게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요게 동사가 돼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되는 거죠. 문제는 비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시작한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사실 내 내용을 갖고 있는 건 figure out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걸 다 동사 덩어리로 묶어버리면 how to make changes in our parenting style을 목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냐? To be more positive and accepting of each child. 자, 뭔가 이렇게 좀 더 긍정적이고, 그쵸? 긍정적이고, accepting of each child we've been blessed to parent. 우리가 양육하기에 축복받은 아이들. 이런 말도 너무 어려워. 우리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니까. 그냥 우리가요, 그냥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게, 양육할 수 있게, 그쵸?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그쵸? 그런 아이들이, 우리한테서 그렇게 큰 아이들이 뭔가 accepting, 좀 뭔가 이렇게 좀 잘 받아들이고 매사 more positive, 긍정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parenting 스타일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방법 같은 것들 이해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아이가 어떤지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런 걸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양육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예, 주제문 밑에 정답으로 써져 있으니까 잘 한번 체크를 하시고 5번 같은 거 서술형으로 내시라고 서술형으로 내면 5번 같은 거 문장 쓰기 좀 힘들 거예요. 좀 한 번씩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so do we parents 할 때 이 do가 의미가 없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시작되는 요 문장들도 기억을 좀 잘 해두십시오. 알았죠? 그래서 내용은 안 어려웠는데 문장이 조금 복잡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다시 질문합시다. 다음으로 넘어가요. 자, 23번. In the movie Groundhog Day, a weatherman played by Bill Murray is forced to relive a single day over and over again. 이게 Groundhog Day라는 영화인데 이게 우리나라 영화 제목으로는 그 빌 머레이가 나온 그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로 개봉했던 거로 기억을 해요. 이거 아이고야 이게 엄청 오래전에 본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그 TV에서 여러분 요새는 이런 거 안 나오고 OCN 이런 데서 영화 전문적으로 틀어주지만 내가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국민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는 토요일 날 주말의 명화를 꼭 봐야 됐단 말이야. 주말의 명화 KBS에서 나오고 그거 딱 끝나면 MBC에서 또 해. 그러면 나는 엄청 영화를 좋아하니까 이거 주말의 명화 보고 그리고 이게 살짝 겹쳐 또 앞에 또 그러면 채널 돌려가면서 봐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채널 이렇게 딱딱딱딱 돌리는 물리 버튼으로 돌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혼나지 망가진다고. 근데 돌려가면서 아니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잖아.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이거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 played by Bill Murray 이렇게 돼 있는데 빌 머레이가 주연한 빌 머레이가 맡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극 같은 데에서 특정한 배역을 맡았을 때 feature이라는 단어 쓰지만 이렇게 play라고 하는 연기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니까 알고 계세요. 빌 머레이가 연기한 이 웨더맨이라고 하는 게 is forced to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게 force가 목적어가 뭐 하도록 이렇게 압박을 가하다, 강요하다, 뭐 이런 의미죠. 강제로 뭐뭐 하게 하다. 근데 뭐 강제성 어쨌든 목적어 수동태로 쓰면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주어가 이렇게 있어서 목적어가 투부정사 내용하도록 주어가 압박을 넣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주어를 수동태 쓰겠다고 날려먹고 목적어 앞으로 끌고 온 거 아니야. 주어 형태로 바꿔갖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BPP가 됐고. 그럼 사실 얘가 이 행동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오형식 동사를 수동태 형태로 썼다면 과감하게 중간을 해석 안 하셔도 괜찮아요. 빌 머레이가 연기한 이 기상캐스터가 relive, 다시 살아나 a single day, 하루를 반복해서 계속 사는 거야. confronted with this seemingly endless loop. 이게 사실상 거의 끝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그쵸? 루프의 고리에 confronted, 직면한 그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쵸? confronted, 직면한. 이게 지금 ed가 쓰여있다는 거 잘 봐두시고, 분사구문이 나오면 분사구문한 주어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루프에 직면한 그는 eventually, 결국 rebels. 그쵸? 이게 저항하다라는 단어잖아. rebel. 자, against living through the same day, the same way, twice. 같은 날을 the same day,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twice, 2번 사는 거 거부해요. He learns French, becomes a great pianist, befriends his neighbors and helps the poor. 뭐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해석 안 하겠습니다. Why do we cheer him? 우리는 왜 그를 응원하는가? 이 on이라고 하는 말,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전치사 on과 이런 애들은 뜻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 뉘앙스를 느끼셔야 되는데, on은 접촉의 의미가 있다 그랬고 접촉과 계속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off가 딱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분리 이런 거니까. 단절.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응원해. 사실 이 on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 on 계속이란 뜻의 부사인 거야. 부사. 외워둘 거는 없지만 저렇게 보이면 이거 부사고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구나 라고 인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그를 응원하는가? Because we don't want perfect predictability, even if what's on repeat is appealing. 자, 이게 we don't want, 우리는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perfect predictability,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what's on repeat, 뭐예요? 반복되는 것이 is appealing, 약간 좀 어느 정도 매력적이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건 perfect predictability. 자, 요런 단어 빈칸 대비해 둡시다. 완벽한 예측 가능성. 우린 이런 완벽한 예측 가능성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루를 반복해서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비록. 자,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is appealing. 자, 매력적인 이런 뜻이죠. ing가 사용이 됐네요. 그렇죠? ed이 아니야. appealed 아니라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 잘 봐두세요. 알았죠? 자, surprise engages. 놀라움은 우리를 이끌어들어. It allows us to escape autopilot. 자동 조종 장치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줘요. It keeps us awake to our experience. 그것이 우리의 경험을 계속해서 awake, 깨닫게 만들어주죠. In fact, 사실. The neurotransmitter system involved in reward, 보상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 체계가 보상과 관련이 된 신경 전달 물질 체계가 are tied to the level of surprise, 놀라움의 수준과 연관이 돼 있대요. 자,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reward delivered at regular predictable time, delivered 이렇게 돼 있죠. 예측 가능한 시점에서 규칙적으로 전달되는 보상은 yield, 산출합니다. a lot less activity in the brain, 뇌에, 그쵸? less activity, 훨씬 덜한 뭐예요? 액티비티,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한대요. 이거 뭐라 그럴까요? 활동을 산출한다는 게 뭐죠? 아마 내용상
이게 뭔가 이렇게 항상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시점에 정기적으로 배달되는 이런 보상들은 우리한테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less appealing 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 훨씬 덜 활동적이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뇌가 활동을 덜 한다 이 말인 거겠지. 그러니까 보상을 막 주면 갑자기 우리가 막 줬는데 그것도 반복적으로 똑같이 받으면 아 뭐 그냥 줄 거 줬나 보다 이러고서 그게 뇌가 활동을 덜 한다 이렇게 받아야 돼.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보셔야 될 게 less 활동을 덜 한대. 그렇죠? 활동을 덜 한답니다. 요 단어 잘 봐두세요. Then the same reward delivered at a random, unpredictable time. 자, surprise, gratifies. 놀라움이 만족감을 준다예요. 자, 그리고 그 위에 unpredictable times. 예측 가능한 시점에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랜덤으로 전달되는 보상보다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예측 가능한 시점에서 전달되는 보상이 훨씬 덜 매력적이다 이 말이겠네. 그렇죠? 아, 네, 그렇대요. 네, 그렇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죠. 우리 예측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바 하나만 더 지목하고 넘어가죠. 위에 있는 서프라이즈죠. 그렇죠? 놀라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끌어들여. 놀라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토파일럿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줘. 놀라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깨어있음을 유지시켜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것들, 랜덤하고 unpredictable한 것들이 전부 우리에게 보다 더 많은 gratify, 만족을 준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한 예측 가능성은 지루하고 재미없기 때문에 놀라움의 무언가를 하도록 연결이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앞에 빌 머레이의 영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29번 봅시다. Even though institutions like the World Bank use wealth, 월드뱅크와 같은 기관들이요, use wealth, 부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데, 자, 이걸 뭐에다가 쓸까? To differentiat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y.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죠. 개발이 완료된 이라는 선진국, 그러니까 developed는 선진국 이런 데 쓰는 거고, developing은 개발 중이니까 이건 개발도상국이겠죠. 개도국 이렇게 쓰고 이건 선진국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얘네들을 구분하는데 이 부라고 하는 것, 즉 잘 사냐 못 사냐를 구분을 하는데 얘네들이 말하는 데 있어서 또다시 동의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발전이라고 하는 거,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건 경제적 성장, 다시 말해 그 부를 넘어서는 무언가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발전이라는 건 그죠? 경제적 성장을 넘어서는 무언가다라는 거예요. Development, 발전이라는 건 can also include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발전이라는 건 can also include, 포함을 합니다. The social, 사회적이고 and environmental change, 환경적인 변화를 포함을 하죠. 이게 뭐냐 하면 that are caused by accompanying economic growth. 자, 경제 성장과 동반되어 caused by,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야기되거나 경제 성장을 동반하는 이 accompany가 수반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caused by, 자, 야기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accompany, 동반하는 이지. 그래서 요게 1번, 요게 2번 동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경제 성장에 의해서 야기가 되어지는 사회 환경적 변화, 혹은 경제 성장을 수반하는 사회 환경적 변화, 요렇게 봐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발전이라는 건 이걸 다 포함한다 이 말이야. 경제 성장에 의해서 야기되는 사회 환경적 변화와
경제 성장을 수반하는 사회 환경적 변화를 모두 포함해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Some of which 그것들 중에 일부는 are positive. 그러니까 이 발전 중에 일부를 말하는 거겠죠. 아닌가요? Some of which니까 바로 앞에 있는 거니까 이 environmental change 이걸 말하는 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which가 가리키는 거. 여기는 사회 경제, 사회 환경적 변화인데 사회 환경적 변화의 some 일부는 are positive 긍정적이고 and thus may be negative. 그렇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some of which 쓰인 거 잘 보시고 만약에 저 some of which를 굳이 이렇게 안 쓰겠다. 그렇다면 and 살리고 some of them 이렇게 바꿔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nd를 살리고 some of them을 쓰는 건 괜찮은데 and 없이 some of them만 쓰거나 and를 붙인 채로 some of which를 쓰는 건 어떻게 써도 안 됩니다. 알았죠? 자, awareness has grown and continues to grow that the question of how economic growth is affecting peoples and planet need to be addressed. 자, 인식인데 has grown. 인식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지속적으로 성장 중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에 대한 인식이냐 이거야. 그렇죠? 그럼 뭐에 대한 인식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이고야. That the question of how economic growth, 경제적 성장이, 그렇죠? Affecting people and planet. 경제적 성장이 지구와 환경에게 미치는 영향에, 그렇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미치는 방식에 대한 의구심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needs to be addressed.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address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ddress 이게 연설, 뭐 주소 이런 뜻도 다 있어요. 그런데 다 있고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다루다 처리하다. 그러니까 다뤄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뤄질 필요가 있는 거야. 자, 요거는 솔직히 조금 오버한 문법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need to be addressed를 뭘로 바꿔 쓸 수 있느냐 하면요. need 일로 와. needs 그 다음에 addressing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얘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건 지금 시간은 아니고 수업 시간에 다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이거 한번 이미 다뤘어요. 이거 한번 다뤄서 need라고 want 이런 애들 희망 뭐 그다음에 필요 이런 걸 나타내는 말들 대표적으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애들 뒤에 to BPP를 나타낼 경우에 ing로 치환해서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미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자, 근데 네, 뭐 지금 설명을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봐주십시오. 자, 이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고 있다니까 사실요, 얘가 여기서부터 대서부터 어드레스까지가 전부 누구를 꾸며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냐면 이 awareness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 경제 성장이 사람과 행성에 미치는 그렇죠? 영향을 그렇죠? 사람과 행성에게 미치고 있는 그 영향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다뤄질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이 성장해 왔고 지금도 성장 중이고 이렇다 이 말이야. Countries are slowly learning that it is cheaper and cause much less suffering to try to reduce the harmful effect of an economic activity or project at the beginning when it is planned than after damage appears. 나라가요,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요, are slowly learning. 이게 천천히 학습하는 중인 거예요. 뭘 학습하고 있느냐 하면 데디아를 학습하고 있는 거죠. It is cheaper. 훨씬 더 싸다는 거야. And causes much less suffering. 훨씬 덜 고통스러움을 야기하는데. 뭐가 하면서 가주어가 이제 나오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가주어죠, 가주어. 그 다음에
try to 이쪽이 진주어죠. 줄이려고 애쓰는 게 harmful effect of the economic activity or project at the beginning. 자, 뭔가 일의 시작점서부터 그렇죠? 일의 시작점서부터 프로젝트와 경제 활동의 그 해로운 효과를 감소시키려고 애를 쓰는 걸 처음서부터 하는 게 덜 고통스럽고 이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라고 하는 걸 국가들이 천천히 이제 알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비기닝이라고 하는 건 어느 시점이냐 하면서 이 비기닝에 대한 시점이 나오는데 when it planned. 그냥 그게 계획 단계에 있을 때. 그렇죠? 뭐뭐보단 then after damage appears. 데미지가 등장한 이후보다 훨씬 덜 고통스럽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damage appears인데 이게 appears를 damage is appeared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수동태가 불가능하죠. 안 돼요. 이렇게 쓸 수 없어요. To do this 이렇게 하려면 is not 이렇게 하는 것이 is not easy 쉽지는 않아요. And is always imperfect 이게 항상 불완전하죠. But 그런데 unawareness of the need for such an effort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indicate 뭘 암시하느냐 하면 greater understanding and moral concerns. 자, 엄청난 이해와 그 다음에 도덕적인 뭐라 그럴까요? 관심? concern이니까 도덕적 관심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Then did the previous widespread attitude that focused only on creating new products and services. 새로운 프로덕트,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던 previous, 이전의 widespread attitude, 널리 확산된 태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attitude에 대한 설명이고 지금 did는 제가 이제 별도로 추가 더 설명할 거 없이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대체되고 있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 did가 가리키는 게 뭐냐? 앞에 나와 있는 indicator, great standing, moral concern을 의미하고 있다. 자, 그래서 대동사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was냐 did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was did 그냥 신경 안 쓰시고 did 써야 됩니다. 이 was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앞에 비동사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대동사가 왜 여기 있느냐? 사실 맨 뒤에다가 써야 돼. 그러니까 이전에 널리 퍼져 있었던 태도가 암시했던 거지 뭐 이런 것들을 암시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did가 여기 와야 되거든요.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앞에다가 쓰고 주어가 마치 목적어처럼 등장했지만 사실상 도치가 되는 거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이전의 와이드스프레드 애티튜드가 그랬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와 도덕적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알았죠? 자, 우리가 문법으로 보셔야 될 건 이 did 잘 썼느냐. 알았죠? did 잘 썼느냐. 그 다음에 요게 focused only on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지금 is focused 이렇게 쓰시면 안 맞겠죠.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몇몇 개 제가 문법 체크해 드린 것들. 그 다음에 그 콤마 찍고 위치 나왔었던 거 그런 거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지금 오면서 지목했었던 문법들 내용 잘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내용이요.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상성이 좀 높은 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찬찬히 읽어보시고 내용이 뭔지 고민을 해보시고 심지어 처음에 부에 관련된 내용이 진행이 될 거다. 왜냐하면 wealth라는 표현이 지금 처음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뭔가 선진국과 나누는 뭐 이런 부와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발전이라는 건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모두 포함하고 어쩌고저쩌고 경제성장도 포함하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디벨롭먼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디벨롭먼트 자체라기보다는 뭔가
그로 인한 무언가의 인식, 디벨롭먼트가 진행되면서 발전이라는 게 진행이 되면서 이런 거기에 수반되는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인간과 사회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의문을 품을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를 발생을 시키는지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쉽지 않아요. 찬찬히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별도로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30번. The most advanced military jets are fly-by-wire. 자, 그쵸? 군사 제트기, 밀리터리 제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전투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투기, 가장 발전된, 진보된 전투기는 바로 뭐냐면 fly-by-wire,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라는 거예요. They are so unstable that they require an automated system that can sense and act more quickly than a human operator to maintain control. 자, 우리가 이 글에 대한 좀 이해를 하시려면 저 fly by wire라는 게 뭔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여러분 아마 못 보셨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그 지금 자동차들이하고 거의 대부분 다 파워 스티어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유압이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내가 적은 힘을 들이고도 차 전체를 아주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 파워 스티어링이 없을 때는 정말 내가 이 자동차 바퀴를 돌리려면 팔을 정말 재빨리 여러 번 돌렸어야 돼. 근데 이게 이 유압 장치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훨씬 더 직관적으로 아주 살짝만 움직여도 차가 내가 원하는 만큼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스티어링도 그렇고 이 기어라고 부르는 스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얘도 우리가 이제 오토로 보통 뒤에다가 놓고 가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압으로 인해서 기계식으로 옛날에는 이 기어를 클러치라는 걸 밟아갖고 직접 집어넣었다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내 차 같은 경우도 버튼으로 누르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로 바뀌었다가 또 버튼 누르면 뭐 후진 기어로 바뀌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런 것들 이렇게 뭔가 전자식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걸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옛날처럼 이 힘으로 돌려 제끼면 이거 비행기 그렇게 빨리 날아가는데 제어가 안 되지. 자, 그런데 아무튼 얘네가 are so unstable.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불안정해서 그렇죠? They require automated system. 자, 얘네가요 automated 자동화된 시스템이 필요로 했어. They can sense and act more quickly than a human operator to maintain control. 자, 휴먼 오퍼레이터니까 파일럿을 말하는 거겠죠. 파일럿이 메인테인 컨트롤. 자, 뭔가 이거를 컨트롤을 유지하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느끼고 반응을 하는 그런 자동화된 시스템을 요구를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so that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so 다음에 형용사 나오고 that 나온 바람에 여기가 원인이고 뒤쪽이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they는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누구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they는 제트기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기계가 장치로 느끼고 곧바로 조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월등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전방 충돌 감지, 후방 충돌 감지 이런 센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차가 끼어드는 걸 봤어. 이제 나는 봐서 이제 봤으니까 나는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기계나 나나 시각적으로는 똑같은 속도에 의해서 파악하지 않았을까요? 문제 나는 보고 속도 줄여야 되겠네라고 뇌가 인식하고
그걸 브레이크를 밟도록 발에다가 전기 신호를 보내서 발을 밟게 하는 그 시간보다도 더 빨리 뭘 해버려? 브레이킹을 해버리는 거야. 빨간불이 삑 하고 들어오면서 갑자기 경고등이 막 켜지더니 네, 얘가 브레이크를 잡은 거죠. 사실 내가 잡았어도 네, 운전 하루 이틀 하나요? 네, 그래서 내가 잡았어도 충분히 세웠을 건데 센서가 더 먼저 차를 세워버리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동차에서도 이러는데 훨씬 빠른 비행기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언스테이블 할 거 아니야. 그지? 어?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엄청난 입체 기동해야 되고 우리야 평면을 이렇게 자동차로 가는 거잖아요. 바퀴 4개가 땅에 붙어 있다는 전제하에 운전이 되는데 비행기는 돌고 수직이고 공간을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빠른 조작이 안 되면 언스테이블 할 수밖에 없겠지. 그죠? 네, 요 첫 번째 내용이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fly by wire가 뭔지 알았다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설명 나오나요? fly by wire? 네, 지금 원문을 보지를 못해서 자, our dependence on smart technology had led to a paradox. 스마트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의존은 역설로 이어졌대. 응? 응? 뭔가 나는 되게 좋은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역설이 나왔어 갑자기. 응? 역설. 잘 봅시다. 역설. 자, as technology improve. 이거죠. 잠깐만. 이거 얘기해 봅시다. 역설은 패러독스고요. 반어는 아이러니잖아요. 그쵸? 요런 어휘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건 반어 얘기가 아니죠. 뭐 물론 뒤쪽 읽어봐야 되겠지만 이건 패러독스로 돼 있네요. 아이러니 아니야 얘들아. 알았죠? 아이러니냐 패러독스냐 이런 다 어휘 문제 한번 대비를 좀 해보시고 자, as technology improves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it becomes more reliable and more efficient 좀 더 의존적이고 그러니까 믿을만 하고 more efficient 좀 더 효율적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뭐가? 기술이. 여기서 말하는 it은 뭐 나온 게 테크놀로지밖에 없으니까 테크놀로지겠지 뭘. 그러다 보니까 human operator depends on it even more. 인간도 그것을 더 많이 의존하게 되죠. Eventually they lose focus.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lose focus. focus를 잃고 become distracted. 오, become distracted. 그렇죠? 주의가 산만해지고요. And check out. Leaving the system to learn on its own. 자, 나가버린데, 그쵸? 그쵸? 뭐,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 leaving the system to learn on its own. 자, on its own.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운영이 되어지도록 시스템을 내비두고 나가버린대. 그렇게 한대요?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네이는 누구겠어요? 여기서 네이는. 인간 휴먼 오퍼레이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기술을 의존하다가 보니까 되라 더 집중력을 잃고 산만해지고 그 다음에 작동하도록 냅두고 뭐 나가버린다 이런 얘기네, 그치? 그 요새 가끔 들려오잖아요, 그죠? 그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자동 항법 장치라고 하는 그 켜놓고 그죠? 본인은 잔다거나 그죠? 자동차에서 그래갖고 사고 나갖고 사람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그거 어떻게 믿어 그걸 이걸 어떻게 믿니 기술을 그래서 그 자동 주차 버튼이 있거든 근데 난 한 번도 안 써봤어 자동 주차 버튼 한 번도 안 써보고 오토파일럿도 내가 버튼 눌러 놓으면 이제 지가 알아서 이렇게 길 찾아서 가거든요 근데 난 불안해 나는 붙잡고 있는단 말이야 핸들을 얘가 뭔 짓을 할 줄 알고 난 쳐다보고 있어야지 그냥 얘는 아까처럼 날 보조해주면 되는 거지 운전의 주체는 나야 되지 않을까? 나는 내가 원체 운전하는 걸 좋아하니까 운전거 안 놓쳐 그쵸?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봐 그러니까 나 같지는 않을 테니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distracted 요 단어 잘 봐주세요 알았죠?
자, in the most extreme case,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autopiloting a massive airliner could become a passive occupation like watching TV. 대형 여객기를 조종을 하는 것은 TV 보는 것 같은 수동적 직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이건 너무 극단적 아닌가요? 자, 이 passive라는 단어도 잘 봐두십시오. 아주 극단적으로 수동적이 될 수 있다. This is fine until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뭔가 예상치 못한 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큰 일이 되니까 그게 문제겠지. The unexpected reveals the value of humans. 인간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상치 못했었던 더 플러스 형용사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 해서 지금 단수 보통명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로 보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PP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더 플러스 PP 형태로 쓰였을 땐 단수 보통명사로 이해하시는 거 이해를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 우리는 잘 보셔야 되는 게 reveal에 s 붙어 있다는 거. 다시 말해 얘를 단수로 봤다는 거. 그거 하나 잘 봐두십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게 인간의 가치를 밝혀내 줍니다. What we bring to the table. 우리가 테이블로 가지고 오는 것이 is the flexibility to handle new situation. 새로운 상황을 다루는 유연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 새로운 상황을 다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다 이거야. What bring to the table? 우리가 테이블에다가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것, 즉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건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밝혀준다는데 인간의 가치로 우리가 뭘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상황에 따른 유연성을 들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그냥. 알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the value of humans 이렇게 돼 있고 그게 바로 뭐예요? the flexibility to handle the new situation 요 말이다 이거야. Machines aren't collaborating in pursuit of a joint goal. 뭔가 이렇게 그 공동의 목표를 추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 콜라보레이팅을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They are 그저 serving as a tool. 기계장치로서 도구로서의 역할만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협력, 콜라보레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 So, when the human operator give up oversight, oversight는 관리 이렇게 봐야 되겠죠? 관리를 포기했을 때 system is more likely to have a serious accident. 당연히 심각한 사고를 겪을 가능성이 more 더 많아집니다. 자, 내용은 fly-by-wire로 시작을 해갖고요. 네, 뭐 fly-by-wire의 작동 원리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fly-by-wire의 작동 원리는 하나도 안 나오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게 기계 장치들이 똑똑해지고, 그렇죠? 이거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우리가 이거에 대한 기술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의존하게 되니까 되려 우리가 집중력을 잃고 산만해지고 그냥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게끔 냅두기도 하고 그런다 이거죠. 자, 이제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기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죠? 인간의 아주 중요한 가치 하나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새로운 상황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유연성이더라 이 말이야. 지금 요 flexibility라는 단어 지금 되게 중요해요. 기계는 이게 뭔가 이렇게 협력을 위한 그 협력적인 목표, 이게 뭔가 공동의 목표 같은 것들을 추구를 못해. 얘네는 그저 도구일 뿐인 거지. 따라서 인간이 oversight 관리를 포기를 하는 순간 시스템은 그저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학년이시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얼마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내년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면허 따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게 면허를 따보면 알겠지만요. 운전이 운전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면허 따시고 나서 직접 하세요. 얘한테 시켜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알았죠? 자, 우리 요거는 두 부로 나눠서 볼 건데, 지금 21서부터 31까지가 요번 파트에서 올라갈 거고, 33서부터 40까지는 다음 파트에 올라갈 거예요. 자, 우리 1부의 마지막 31번 내용 확인해 봅시다. 자, followers can be defined by their position as subordinates or by their behavior going along with leader's wish. 추종자, 팔로워라고 하는 건 can be defined.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by their position as a subordinates. 부하로서의 뭐 직책이라든가 or by their behavior of going along with leader's wish. 자, 뭐 아니면 리더의 바람에 따르는, 그렇죠? 이거에 go along with. 자, 이거에 뭐 어울리는, 따르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에 따르는 그들의 행동으로서 정의가 되어질 수 있대. 그러니까 추종자라는 건 부하이거나 아니면 리더의 바람에 따르는 누군가로 정의가 되는 거죠. But followers have a power to lead. 근데 follower도 have a power to lead. 뭔가를 이끌 힘이 있다는 거야. Followers empower leader as well as vice versa. 자, 반대로 뿐만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vice versa. 반대뿐만 아니라 팔로워도 리더에게 힘을 줍니다. vice versa는 리더가 팔로워에게도 힘을 주겠죠? 근데 vice versa 그 반대로 팔로워도 리더에게 힘을 주죠. as well as 쓰인 거 잘 한번 보시고 알았죠? This has led some leadership analysts like Leonard Heifetz to avoid using the word followers and refer to the others in a power relationship as citizens or constituents 뭐 이런 식으로 부른대. 그러니까 이게 has led some leadership analyst 뭐 리더십 분석가인 호날두 씨처럼 리더십 분석가들이 had led 이끌어주는 거죠. To avoid using the word follower. follower라는 단어의 사용을 avoid, 회피하게 만들도록 이끌어준대요. 자, 이것이 뭐겠어요? 당연히 앞문장 전체겠죠. 자, 요게 이런 사람들이 follower라고 하는 단어를 회피하도록 이끌어주고요. And refer to the others in of power, leadership as a citizen and constituent.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뭘 하게 되느냐면 다른 사람들을 power relationship, 이 힘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citizen, 시민이라든가 구성원이라는 단어로 지칭하게 만드는 거죠. Heifetz is correct. 자, Heifetz가 옳아요. 뭐를 옳으냐 하면은 that too simple a view of a follower. 팔로워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너무나 단순한, 그렇죠? 너무나 단순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관점? 그렇죠? 너무나 단순한 관점 같은 것들이 can produce misunderstanding. 약간 오해를 양산할 수 있다라는 이 사람의 말 correct, 옳아요. In modern life, most people wind up being both leader and followers. 자, 현대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wind up 결국에 다 섞여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Both leader and follower. 다 리더와 팔로워로서 전부 다 엮여 있는 상태야. And the category can become quite fluid. 자, 그래서 이 카테고리가 되게 유동적이래. 이 단어 진짜 핵심이죠, 그죠? 지금. 실은 여기 31번이기 때문에 단어 빈칸이어서 아마 요 단어가 빈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설령 이게 문제가 내가 지금 이 원본 문제를 못 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네, 이게 딱 벌써 얘 답으로 내세요라고 아예 네, 이거 문제 내주세요라고 아주 그냥 있죠. 관계가 되게 유동적이래. 그치? 자,
팔로워를 바라보는 너무나 지나치게 단순한 관점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대요 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야 리더하고 팔로워가 다 짬뽕 상태야. 그래서 카테고리가 매우 어때요? 되게 불분명해 라는 단어도 들어갈 수가 있고 카테고리의 구성 성분이 되게 왔다 갔다 해.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고 다시 말해 유동적이야 라는 저 단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Our behavior as followers. 자, 팔로워로서의 우리의 행동은 change our object changes. 그렇죠? 우리의 그렇죠? 목표가 changes. 변함에 따라 추종자로서의 우리의 행동도 바뀌게 돼요. 만약에 I trust your judgment in music more than my own.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음악에 있어서는 당신의 판단을 더 신뢰한다면 I may follow your lead. 아마 당신의 리드를 따르겠죠. On which concert we attend. 자, on이 있다는 거. attend on. 그 다음에 which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콘서트에 우리가 참여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on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지금 쓰인 게 아니라 on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뒤쪽에 뭐가 나온 거예요? 접속사 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Which concert we attend. 어떤 콘서트에 우리가 참여할지네요. 그렇죠? attend on이 아니네. 그지? 자, 거기는 네, 설명이 살짝 실수가 있었네요. 읽어보니 그러네. 자, 그래서 이거 어느 콘서트에 참여할지에 대해서 당신의 결정을 따를 거예요. 비록 You may be formerly my subordinate in position. 자, 나의 부하의 포지션에 공식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쵸? 음악적으로 당신이 있다면 당연히 당신의 판단을 따르겠지 뭐, 그치? 난 모르는데 차라리 그 사람이 잘한다면 그 사람 거 가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 But if I am an expert on fishing, 하지만 내가 낚시 전문가라면 You may follow my lead. 당신은 내 결정을 따라야만 합니다. On where we fish. 우리가 어디로 낚시에 갈지에 대한 자, 나의 리드를 따라야 되겠죠. 여기도 지금 똑같이 지금 나와 있어요. on이 나와 있고 on의 목적으로 where we fish라고 하는 네, 접속사 절이 나와 있는 상태죠. Regardless of our former position or the fact. 뭐 어떤 특정 사실이나 아니면 우리의 공식적인 위치랑은 regardless 상관없이. 그럼 뭐랑 상관이 없느냐? The fact that I followed your lead on concert yesterday. 어제 콘서트에서 당신의 리드를 따랐었다라는 사실 아니면 우리의 공식적인 포지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낚시를 어디로 가야 할지는 내 의견을 따라야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고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는데 저 fluid, 유동적이다라는 단어 너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내용 잘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자, 아마 뒷부분 강의는 내일 올라가겠죠. 내일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지금 벌써 아침 5시 13분이니까 이따 오늘 밤에 한 11시 반 좀 넘어서 올라갈 거예요. 자, 열심히들 공부들 하시고 네, 여기까지 내용 잘 마무리해 놓으십시오. 후반부는 네, 이따 저녁 때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죠.